나만의 시그너처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력. 페이지 134페이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성공하나요? 인터뷰에서도 강연에서든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왔지만 콘텐츠 하나하나를 두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어떤 콘텐츠는 기획력도 좋고 촬영도 잘 뽑혀서 와 이건 진짜 조회수가 100만 찍겠다고 잔뜩 부풀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한다. 또 어떤 콘텐츠는 힘 쭉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기도 한다. 어떤 콘텐츠가 인기가 있고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알아내도 그 분석이 앞으로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진짜 허무할 때는 제작비 2천만 원을 들인 회심의 역작보다 우리 집 강아지 단추와 꼬맹이 동영상이 더 잘 나가는 경우다. 믿고 싶지 않지만 내 게임 방송이 아니라 단추와 꼬맹이 영상을 보고 대도서관에 입덕했다는 신청자도 적지 않다. 이처럼 모든 것이 예측 불허니 모든 걸 운에 맡겨야 할까? 성공하는 콘텐츠의 기본 조건, 채널 정체성. 콘텐츠 하나하나에 운명을 점치기 어렵다고 해서 채널 전체의 성패를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 채널이 잘 되는 이유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 채널을 만드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레스토랑 창업과 비슷하다. 유명한 레스토랑에는 반드시 시그너처 메뉴가 있다. 그 시그너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 다른 레스토랑과 차별화된 대표 메뉴가 바로 시그너처 메뉴다. 이 레스토랑에 가면 무조건 뭐뭐는 먹어야 해 라고 손꼽힐 메뉴가 있으면 그 레스토랑은 성공한다.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채널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시그너처 콘텐츠, 즉 메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 먹방의 인기라고 해서 무작정 무언가를 먹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메인 기획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5,000원 먹방을 콘센트로 5,000원을 장 봐서 요리해 먹기, 5,000원짜리 음식만 골라 먹기 등을 선보이면 메인 기획이 셈이다. 게임 방송도 무조건 게임만 플레이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대도서관 TV는 예능과 게임의 접목이 시그너처 콘텐츠다. 스토리가 없는 게임을 할 때면 인기 드라마, 영화를 패러디해 스토리링하고, 스토리 있는 게임이면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함으로써 게임 몰입도를 높이고 재미를 준다. 뷰티 방송을 레드오션으로 불린 만큼 많이 제작되고 있지만 메인 기획만 확실하면 시청자 눈길을 잡아 끌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님의 경우는 단순한 메이크업 팁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가미한다. 아이돌 메이크업을 소개하는 콘텐츠에서는 아이돌 춤을 추고 소개팅에 어울리는 화장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방에서 뒹굴뒹굴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시기다. 1인 미디어 초보자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가 메인 기획 없이 채널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다. 월요일은 영화 소개, 화요일은 명랑 파스타 레시피 공유, 수요일은 일본에서 쇼핑한 화장품 자랑, 목요일은 강릉 맛집 먹방, 금요일은 게임 방송,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일관성 없는 콘텐츠를 열심히 올린다. 닥치는 대로 콘텐츠를 올리는 이유를 물으면 아직 자기가 무얼 잘하는지 시청자가 무얼 원하는지 잘 모르니 시험 삼아 이것저것 올리는 거라고 대답한다. 이 중에 뭐가 빵 터질지는 모르잖아요 라고 대답이 있다. 아직 처음이니 일단은 이것저것 올려보고 시청자 반응이 보겠다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전략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이것저것 다양하게 올리다 보면 시청자 이목을 잡아끄는 콘텐츠가 하나쯤은 생길 것이다. 화장품 관심에 많은 시청자 하나가 이 채널의 수요일 콘텐츠
일본에서 쇼핑한 화장품 자랑을 재미있게 시청한다. 그런 다음 자기 구미에 맞는 콘텐츠가 더 있는지 목록을 살핀다. 만일 겨울 신상 립스틱 레뷰나 보스 크림 베스트 3를 같은 콘텐츠를 줄줄이 있다면 이 시청자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시간 날 때마다 이 채널을 찾는 단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하는 콘텐츠는 안 보이고 엉뚱한 맛집 탐방, 영화 소개, 레시피 공유, 게임 콘텐츠만 눈에 띈다면 이 시청자가 구독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초보자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채널 정체성을 지키며 일관성 있게 콘텐츠를 만들어 가던 사람은 채널 인지도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요즘 무엇이 인기라던데 나도 한번 찍어 올려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간 힘들게 고수하던 채널 정체성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 족발집에서 파리만 날린다고 대박난 이웃 식당을 따라 떡볶이를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손님이라면 떡볶이 파는 족발집에는 떡볶이도 족발도 먹기 싫을 것이다. 1인 미디어 시청자의 심리와 이와 비슷하다. 일관된 정체성 없이 이런저런 콘텐츠를 두서없이 올리는 채널에는 신뢰감을 갖기 힘들다. 채널 시청자의 연령대와 특성을 확실히 정하라. 채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채널을 누가 소비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시청자 연령대를 선정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연령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콘텐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게임 채널이라도 초등학교 대상이냐 20대 대상이냐에 따라 다루는 게임이 달라진다. 초등학생 대상이라면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다뤄야 유리할 것이고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 대부분이 초등학생이고 그 게임 플레이어 하는 콘텐츠는 늘 조회수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 대상 채널에서 요즘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20대 시청자들이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생 시청자가 새로 유입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쌓아있던 20대 대상 콘텐츠에 이질감을 느껴 충성도 돕는 구독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콘텐츠를 신청할 때 신청자의 연령뿐 아니라 성향이나 특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도서관의 TV의 타키 시청자는 17세에서 30세로 게임에 관심은 있지만 게임 실력이 마니아 수준은 아닌 사람들이다. 타키 신청자를 확실하게 정해 놓으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명확해진다. 내가 만일 프로게이머 수준의 실력으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완성도 높은 게임을 척척 클리어한다면 우리 시청자들은 오히려 무척 실망할 것이다. 대도서관 TV의 재미는 내가 특정 게임을 처음으로 플레이하면서 어리버리하게 헤매고 당황하고 짜증도 내다가 시청자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에는 게임을 클리어 해내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나는 방송용으로 주로 병맛 게임이나 인디게임을 선택한다. 그런 게임을 반드시 처음부터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간부터 봐도 부담 없는 데다 내가 진행할 여지가 많다. 만일 조회수가 목적이라면 채널 연령대를 중학생 이하로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보다 여가 시간이 많아서 동영상을 소비하는 시간도 제일 길다. 특히 유아를 타깃하면 억대 조회수도 가능하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동일 콘텐츠를 반복 신청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유아 대상 콘텐츠는 말이나 글보다 순전히 영상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키즈 대상 콘텐츠는 가능성만 큰 게 아니라 한계도 뚜렷하다. 키즈 대상 넘버벌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손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인기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EBS 번개맨 캐릭터를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이지만 EBS를 벗어나면 맥을 못 춘다. 집에 유아가 있다면 또 모를까? 대부분 번개맨이라는 캐릭터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크리에이터의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은 광고 영향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키즈 채널은 조회수가 높은 만큼 광고가 많이 붙지만 외부 광고를 수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인 미디어 광고 시장에서는 말하는 외부 광고란 크리에이터가 광고주에게 의뢰받아 기획부터 편집까지 도맡아 제작하는 광고를 가리킨다. 최근에 내가 찍은 모 회사 침대 광고를 떠올리면 된다. 그 광고는 내가 단순히 모델만 한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제작했다. 외부 광고는 구독자 수도, 조회수 등 수치적인 부분뿐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한다. 해당 크리에이터가 자사 기준에 맞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되는지부터 인지도와 영향력, 이미지 등을 모두 고려한다. 키즈 채널은 크리에이터는 키즈 외 다른 연령대에서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광고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인 미디어로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싶다면 연령대를 키즈로 잡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정체성이 다른 콘텐츠는 다른 채널에서 소화하자.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채널 정체성을 지킨답시고 반응도 없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게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 차라리 중간에 타깃 연령이나 메인 기획을 수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만일 채널을 만든 지 1년째 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가다 보면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는 콘텐츠가 하나쯤은 나오게 마련이다. 처음에는 어떤 특정 콘텐츠의 조회수만 산처럼 뾰족하게 올라가지만 채널 정체성이 뚜렷하고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되기만 하면 다른 콘텐츠도 차례차례 소비되면서 덩달아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한다. 채널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심장 박동수처럼 들쑥날쑥하다. 콘텐츠 하나가 뜨면 높아졌다가도 비슷한 다른 콘텐츠가 없으니 다시 낮아지고 또 콘텐츠 하나가 뜨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다. 반면 정체성이 뚜렷한 채널의 조회수는 계단 모양으로 차근차근 상승한다. 콘텐츠 하나가 뜨면 갑자기 높아졌다가 쭉 유지를 하고 또 다른 콘텐츠가 뜨면 더 높아져서 쭉 유지를 하는 시기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6개월, 대개는 1,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유행부터 쫓지 말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우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1인 크리에이터가 성취감을 느끼고 채널도 성공하는 길이다. 채널 정체성을 몇 년 이상 잘 유지하여 구독자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에는 가끔 이벤트성으로 유행 콘텐츠를 몇 개쯤 올려도 상관없다. 대도서관 TV에 간혹 단추와 꼬맹이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다. 만일 중간에 크리에이터의 취향이 바뀌거나 애초에 채널 정체성이나 타깃 연령을 잘못 선정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른 채널을 하나 더 만드는 편이 낫다. 같은 채널의 정체성이 다른 콘텐츠를 뒤섞는 것보다 아예 채널을 따로 만들어 분리해야 한다. 개인이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채널은 1인 크리에이터의 얼굴이자 대표가 아니라 브랜드다.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지 떠올려 보라.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 나도 대도서관 TV 외에 다른 채널을 선보이기 위해 몇 해 전부터 준비 중이다. 대도서관 TV만으로는 호수처럼 넓고 손톱처럼 얇은 나의 관심사를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는 기획력이 생명이라고들 한다. 흔히 기획력이라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나 전혀 새로운 아이템 등을 떠올린다.
그래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긴다. 기발하고 신선한 콘텐츠 하나만 빵 터뜨리면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콘텐츠 하나로는 반짝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충성도 높은 구독자는 일관성 있고 정체성이 뚜렷한 채널에서만 형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기획력이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뚜렷한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직하게 정체성을 지키는 채널을 성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중요한 것은 단발적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하는 것이다. 지속성 가능성 좋아해야 오래 한다.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널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유튜브는 1분 동안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된다. 하루에 57만 6천 시간 분량이 업로드되는 셈이다. 아는 한 사람이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영상만 본다고 해도 자그마치 66년간 봐야 하는 분량이다. 이런 수치들만 놓고 보면 하루에 업로드되는 66년 분량의 콘텐츠 중에서 내가 갓 만든 10분짜리 콘텐츠는 광활한 밤 하늘에 뜬 별 하나만큼의 존재감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유튜브를 섣불리 레드오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생방송은 몰라도 편집 방송은 상생에 가능한 윈윈 게임이다. 콘텐츠의 바다가 아무리 드넓다 해도 내 콘텐츠가 자기만의 빛을 발해 누군가의 눈길을 사로잡을 날을 반드시 온다. 어떤 콘텐츠가 대박이 날지는 알 수 없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성공하는 1인 미디어는 없다. 특정 콘텐츠를 일주일에 2~3개씩 1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타인의 인정, 크리에이터로서의 느끼는 성취감, 새로운 기회 그리고 긍정적 보상을 포함하는 말이다. 만일 재능과 성실함까지 더해진다면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다. 유튜버로 성공하는데 그렇게나 오래 걸린다고? 동영상 하나만 대박을 터뜨려도 돈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이런 생각은 콘텐츠 조회수 한 건당 광고 수익 1원 들어온다는 오해에서 비롯한다. 일단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올리려면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합당한 채널만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을 검토한다. 초반 광고 수익을 좌우하는 건 조회수가 아니라 구독자 수라는 뜻이다. 그러면 구독자 1000명 이상은 어떻게 확보할까? 대박 콘텐츠만 노릴 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생성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콘텐츠를 일주일에 2개씩 6개월만 만들면 52개, 1년간 만들면 104개다. 한 채널의 콘텐츠가 이 정도 쌓여야 비로소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생긴다. 주 2회 업로드뿐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0시 이런 식으로 요일과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들쑥날쑥 제멋대로 아무 때나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 영업시간에 주인장 마음 내키는 대로 바뀌어서 예측할 수 없다면 단골이 확보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유튜브 편집 영상이 언제 어디서나 보는 편의성 좋은 콘텐츠라고는 해도 크리에이터의 마음대로 아무 때나 업로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준수해서 구독자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기대를 주어 충성도로 올라간다. 크리에이터에게도 마감 시간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다.
조직의 규율이나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시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로드 요일과 시간을 정해둘 필요는 있다. 예고편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콘텐츠는 어떤 내용인지 5에서 10초 사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미리 올리면 시청자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다. 인터넷 방송도 다르지 않다. 일주일에 4회 이상, 최초 6개월 이상 꾸준히 생방송을 진행해야 비로소 시청자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 내가 생방송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은 2006년 당시만 해도 인터넷 생방송 초창기였고 사이클럽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경험에 운도 상당히 따라주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은 거의 춘추 전국시대라 할 만큼 인터넷 방송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생방송 초보 진행자가 단기간에 주목을 끌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최소한 6개월은 해야 진행자도 인터넷 방송 환경에 능숙해지고 시청자도 채널에 익숙해진다. 진행자와 시청자가 서로 낯가림을 없애고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마음을 조급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 제작할 수 있는 지속할 가능한 소재를 찾아라. 편집 방송이든 생방송이든 특정 콘텐츠를 일주일에 2-3개 이상 꾸준히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아이디어 고갈이 걱정일 것이다. 이런 정말 대박 아이템인데 하는 콘텐츠는 대개 일회성이다.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 크리에이터라도 매번 대박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단발성의 흥미로운 소재보다 지속 가능한 소재를 선택한다면 아이디어가 떨어진 콘텐츠를 못 만들 염려는 없다. 예를 들어 미술에 해박한 사람의 명화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다면 어떨까? 이 그림이 왜 명화로 불리는지,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5분 이내에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기획이면 이거야말로 대박이다. 기본 포맷은 유지하고 명화만 매번 바뀌어주면 되니까 아이디어 걱정 없이 최초 2년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단번에 화제작이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꾸준히 독자를 늘려가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요즘 유행하는 한울은 좋은 기획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울은 한 번에 20-3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들여 구매한 물건을 시청자에게 자랑하는 콘텐츠다. 대리만족 삼아 본다는 시청자가 많아 요즘 화제를 모으고는 있지만 가소비나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 기획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크리에이터가 재벌가 자녀가 아닌 이상 가소비로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고 협찬을 받는다고 해도 협찬 물품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평가를 시청자가 얼마나 신뢰할지가 문제다. 결국 한울 동영상은 2년 동안 꾸준히 채널을 성장시키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시청자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는 있어도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확보하지는 못한다. 한번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면 다음에는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시청자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20만 원어치 쇼핑을 했다면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넘게 써야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타인을 모욕하고 목숨을 건 광란의 질주를 하고 온갖 기행에 저질러 화제를 모은 1인 미디어는 이보다 더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을 해야 다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자극적임과 무모함이 끝이 어디겠는가. 자극적인 콘텐츠의 유혹에 한번 빠져들면 더 큰 자금만을 쫓다가 결국 추락할 뿐이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본인의 삶에도 평생 씻기지 않은 오점과 상처를 남긴다. 연예인이 TV나 라디오에 출연해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 정해진 대본에 충실했을 뿐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소속의 콘텐츠는 원래 그랬다.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는 자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떠넘길 수 없다. 내 콘텐츠는 온전히 내 책임이다.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2년 넘게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충성도 높은 구독자 층이 두텁게 형성되지만 크리에이터의 팬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채널의 콘텐츠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보러 온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정 수준의 광고 수익까지 거두는 상황이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콘텐츠 제작에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길이 오르기까지는 문제다. 본업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콘텐츠도 제작하려니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내가 권하는